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장이 불안해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고민하지 마. 오늘도 하모리네 슈퍼마켓, 하모린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가봅시다. 자, 오늘은 기약 없는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터주와 게임주는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엔터와 게임주 이런 건 우리의 여가 생활과 뭔가 관련이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일도 없고 시간을 보낼 것이 필요할 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즐거움이 표현되는 여유로운 생활과 관련된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여파일까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게임주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하모린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K-팝 시장의 선두주자인 4개의 기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JYP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악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이브, YG, SM 순으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플러스인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이 엔터주 같은 경우도 실적을 팍팍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금 각자 그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분쟁 등으로 아주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그거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중에 실적이 가장 안 좋은 JYP가 정말 누가 봐도 하락세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락했어요. K-팝의 전성기는 코로나 때였을까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돈을 풀고 금리도 인하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즐길 그럴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시간의 여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고점 이후 2023년 이후로 2024년에 현재 다들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JYP는 지금 너무나 큰 하락 추세를 겪었고요.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얘가 횡보하는 것으로 보이지,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안에서의 등락폭은 더 심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그래도 좀 하락하였지만 그래도 기울기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SM이 가장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브 그리고 YG 이런 쪽으로는 현재 실적이 매우 좋지가 않고, 지금 이러한 실적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뭔가 뾰족한 또는 뚜렷한 뭔가 수익 모델이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를 기관들이 팔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이브 차트를 한번 좀 깊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사실 현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BTS의 멤버인 진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였죠. 하지만 거의 주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기대치보다 지금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분쟁 등의 문제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조금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을 넘지 못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냥 쭉 하락 추세 속에 갇혀 있다. 어떤 하락 추세? 장기 하락 추세.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사실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승 기울기를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디가 지금 이 추세의 저점인지 아직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그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볼륨 프로파일 차트인데요. 볼륨 프로파일 지표인데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가장 큰 매물대의 지지를 받으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약간 저항을 받고 있고, 만약에 이 매물대 이하에서 뭔가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 떨어져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더라도 추세 채널의 상단을 타고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채널을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타고 이렇게 쭉 하락할 거야라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추세 하락 추세라고 해서 얘도 물론 이 추세 중단까지 뚝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내려서 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이렇게 지금 밀어내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락 기울기를 좀 더 완만하게 놓으면서 고점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 이전에 저점이었던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약간 여기는 일단 맞고 뚫고 내려가서 한번 리테스트하고 다시 저항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이브는 좀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그래도 지켜보았다가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예시여서 또 가지고 왔어요. 패턴 중에 하모닉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고, 사실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는 거는 헤드가 있고 숄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헤드가 있고 숄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 거죠.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차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머리와 양 어깨의 비율을 이제 하모닉 패턴을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해서 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쟀을 때 여기가 하모닉 피보나치 비율인 2.0과 0.5 사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알았어. 그러면 언제 확인하지? 원래 확인하는 건 상당히 멀죠. 이 넥라인이 깨지는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찍고 다시 내려가는 거 데드캣이라고도 부르죠. 한번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튕겼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딱 털어지고 다시 받쳐서 올라오는데 이 저점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 넥라인을 기준으로 우측을 잽니다. 우측을 A, B는 CD 패턴으로 쟀을 때 여기에서 1대1이 되는 다시 하모닉 패턴의 A, B는 CD 패턴을 재면 이 바닥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다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서 보통 이렇게 하모닉 헤드 앤 숄더의 굉장히 좋은 예시고 굉장히 정석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B는 CD 패턴으로 빠졌을 때 이 자리가 저점이 되었고 이후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 다시 상승을 하고 채널 상단에 도달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더 올라가지 못했고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 밑에 아래쪽에 뭔가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지 지금 잘 받쳐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뭔가 받쳐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게 없어요. 얘가 만약에 보통 이렇게 끝까지 가면서 얘가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은 이 채널을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얘가 매도 압력이 자꾸 이렇게 거세지면 조금 올라가고 훅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훅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0만 6천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얘를 깨부숴야 되니까 조금 더 강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를 만약에 나는 정말로 투자하고 싶은데 언제가 좀 적정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할 타이밍이고, 내가 만약에 나는 하이브에 뭔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채널 상단을 노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적절한 매수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이브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게임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고요.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뭐지? 과연 뭘까? 사실 지금도 또렷하게 뭔지 약간 알기가 힘들어요. 메타버스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냥 이거 VR 고글 쓰고 그냥 고글 쓰고 게임하는 그게 메타버스의 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메타버스와 함께 떠올랐던 그런 유행어, 굉장히 큰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분야가 바로 웹3라는 거였죠. 웹3 살아있나? 살아있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웹3 살아있나? 아직까지 살아있겠죠. 살아있겠죠. 근데 지금 침울한 거죠. 침울. 지금 메타버스를 표현한 지금 제가 또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웹2 게임하는 산업이 이렇게 죽상이었다면 웹3는 뭔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뭔가 희망찼어요. 그런데 지금 now 지금 웹2도 울상, 웹3도 울상, 함께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냥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웹3로 뭔가 웹2적인 이런 걸 모든 걸 바꿔버리고 뭔가 우리의 고유의 뭔가를 권리를 자유, 인권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웹3가 뭔가 생겨나나 했는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조용하고 이후에 아직까지 어떠한 이슈도 또렷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이 메타버스 웹3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거예요. 또렷한 뭔가 성장 아이템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주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게임주와 웹3 게임 이런 거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웹2 게임 산업 업체잖아요. 물론 웹3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들도 시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쭉 있었던 게임 산업주들인데, 그래서 이쪽들은 타격이 있긴 해.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조금 침울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타격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실적과 어떤 기대감으로, 그리고 게임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은 넥슨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넥슨 같은 경우도 주가가 괜찮은데 게임에만 뭔가 한쪽에만 이렇게 치중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 다양하게 치중을 하고 있고, 게임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고, 게임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넥슨 말고도 넥슨 재팬이 사실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 넥슨 재팬, 일본에 있는 넥슨의 차트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넥슨의 몸집이 엄청 커요.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최근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죠. 그렇죠? 크래프톤의 성수동 신사옥에 대해서 성수동 신사옥이 2028년에 그 과거에 이마트 성수점이 없어지고 이제 얘네가 사옥을 샀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신작을 출시한다는 그런 또 기대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크래프톤의 최근 퍼포먼스는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차트예요. 이 크래프톤의 차트는 사실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그래서 이 크래프톤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 물론 높았지만 최근에 이런 U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매집 구간이다. 보통 매집을 여기서 쭉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거래량이 올라오죠. 최근 이제 크래프톤의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이렇게 증가하는 뭔가 추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차트를 만약에 분석함에 있어서 보통은 하락세가 이렇게 세다가 기울기를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저항 라인들이 있는 곳을 뚫게 되면서 차트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중요한 점이 이제 결국에는 고점, 저점을 높이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이런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자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과거의 이쪽 매물대에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요 라인, 요 라인을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론 저항을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요 위에는 지금 매물대가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슝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막 쏘고 있을 때, 위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호랑이 등에 올라타랬어 이러면서 같이 등에 타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잘 오르네, 오늘은 못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래프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RSI가 1시간 상으로, 4시간 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금 떨어졌을 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RSI가 또 이렇게 높은 과매수 구간이 오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보통 그럴 때가 많기도 한데 어쩔 때 보면 정말로 찐 상승은 이 과매수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RSI가 이렇게 보시면 저항선을 뚫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닿았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은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가고 올라갈 때, 이 선을 뚫을 때, RSI가 이 선을 뚫을 때 크래프톤의 차트도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디오 게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다들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비디오 게임을 봤을 때 뭔가 비디오 게임을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이나 뭔가 어떤 그런 이걸 구현해 나는 방식, 이런 것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이 산업이 크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케이드에서 그냥 뭐 콘솔로 가고 PC로 가고 지금 현재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모바일로 출시가 되면서 게임 산업들의 소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었다고 해요. 수명이라 그러죠. 그 수명이 모바일로 오면서 다들 빠르고 짧고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게임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아남기보다는 빨리빨리 소비되고 없어질 그런 게임들이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뭐 팩맨이나 스트리트 파이터, 여기 익숙한 옛날 게임들이 보여서 제가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뭐 웹3 하면서 AR, VR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쪽 시장이 커진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메사리 리포트의 보고서 중에 일부인데요. 미국 게임 기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정리 해고된 수가 지금 코로나보다 그 이후에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리 해고되고 있는 직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 8,500명이었다고 하면 2023년에는 10,000명이 넘었고 이게 신기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24년에는 2월 말이 되는데 이미 2022년에 8,500명 해고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해고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수치는 최근에 라이엇 게임즈라든지 뭐 소니사의 해고 이런 거는 포함되지도 않은 그런 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게임 업계가 좀 어렵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게임주 관련해서 지금 GME가 다시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근데 사실 GME 같은 그런 주식은 밈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비디오 게임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약간 밈 쪽에 조금 치우친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주를 보실 때 나는 게임주를 사야 되니까 GME를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잠깐 GME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보시면 등락폭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2021년도에는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도로 왔다 갔다를 한 이후에 쭉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대장개미라고 하죠. 키스질이라고 하는 대장개미가 약간 뭔가 게임스탑 주식을 산 뭐 그런 걸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시 한번 오르락 내리락을 한 상태예요. 사실은 이런 거 이제 뭐 작전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작전주, 세력주, 뭐 급등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붙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요럴 때 한 번 더 시도를 했던 흔적, 거래량이 이렇게 튀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튀죠. 그러다가 여기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한 번 더 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이런 거래량이 튀고 이런 게는 어떻게 보면 이 작전주, 세력주의 되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고 근데 여기에 정말로 뛰어들어가지고 나 여기서 큰 돈 벌 거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막 지금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192% 한 위께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주식은. 그리고 이런 주식은 나는 게임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얘를 투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랑 같이 자매품인 게 이제 AMC가 있죠. AMC가 어떻게 보면 극장이거든요. 극장. 얘도 약간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도 같이 왔다 갔다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엔터 산업이나 이런 여가 이런 즐기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그냥 밈에 가까운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볼 때는 항상 그런 성격을 고려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임 주식을 이제 또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게임 주식,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잘 오르고 있었어요. 그쵸? 잘 오르고 있었고 어느 정도 많은 매물대들의 고난을 거치고 지지하고 올라와서 뭔가를 이렇게 매집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웹3 하면 사실은 이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웹3라는 그 자체가 어떤 탈중앙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웹3를 그런 걸 추구하는 어떤 게임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지금 각광받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관련 게임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게임 코인 중에서는 대장주에 속했죠. 대장주에 속했고 최근에 생긴 게임
좀 각광받았던 건 이제 이뮤터블 X나 아스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인들이 새로 나왔을 때 이 조금 씁쓸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너무 잘 올랐는데 얘네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못 갔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게임이 소비가 되고 아무리 모바일로 바뀌면서 소비되는 시간이 짧아졌든 수명이 짧아진 이런 게임 산업계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였다라고 하면 뭐야 얘네들은 그럼 버림받은 거야? 그때 당시 유명했던 뭐 메타버스나 뭐 부동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엑시도 뭐 업그레이드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뮤터블 X나 아스타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더 새로운 기술을 뭔가 접목시켜서 얘네들이 뭐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좀 최신 기술, 좀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도 좋다고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아스타 같은 경우도 약간 최근에 올라오면서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붐이 이를 거라는 기대와 함께 그리고 소니사라든지 일본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뭔가 합작을 발표하면서 각광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MBRB 같은 걸 한번 볼게요. 보통 MBRB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보통 1 정도면 적정 가치다. 이거는 MBRB는 적정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3 이상이면 좀 버블이 좀 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은 좀 적정하네, 3은 좀 버블이 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0.55니까 버블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멀어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MBRB도 보면은 현재 좋다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모멘텀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돼 있어서 또 고래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래들에 대한 지표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래들의 자산, 홀드하고 있는 고래들의 자산을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쭉 하향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뭔가 모멘텀이 붙어서 이런 지표들이 뭔가 조금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게임 관련 그 코인들의 차트가 조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좋다고 볼 수는 어렵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엑시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하방이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지지를 할 것이다.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긴 장시간 동안에 이 여기를 지금 올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올라갔을 때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렸어야 됐는데 못 올렸고 최근에 다시 올리는 것을 시도했지만 지금 약간 얼마 올리지 못했어요. 382 정도일 것 같은데 되돌림 한 382 정도에서 다시 한번 꺾인 모습이죠.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여기도 일단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수평 매물대인 이런 구간 정도도 한번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힘이 붙을 것인가를 일단 보고 난 이후에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마나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 마나코인 같은 경우도 디센트럴랜드라 그래서 어떤 탈중앙화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런 뭔가의 그때 센세이셔널한 개념이었고 물론 아직도 열심히 그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불리시한 패턴이 이런 경우에서 조그맣게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발생되었으면 일단 힘을 받아서 올라갔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재차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얘가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하면은 PRG라는 그 잠재적인 반전 영역을 리테스트했다. 리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근데 그런 견해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0.886 구간 위로 올라와줘야 합니다. 원래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쥐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박쥐 패턴 같은 경우는 0.886이 원래는 기본 반전 자리입니다. 근데 이때 뚫고 가서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정도 좀 반전하고 타겟 1까지 일단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 0.886 구간을 넘었을 때 뭔가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시총도 굉장히 작고 사실은 스타트업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초기 형태의 뭔가 업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두고 지금 애플, 구글 이런 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켜보시고, 변동성이라는 것이 너무 심해요.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고 나스닥 S&P처럼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루에도 등락폭이 20%씩 이렇게는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약간 마감이 중요하고, 마감이 되기 전까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을 받을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메타버스가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RW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WA 같은 섹터는 굉장히 힘이 강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온도 같은 경우에 고점 이후에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애들은 추세가 좋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엑시 이런 거와는 완전 딴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짧고 소비도 굉장히 빠르고 이 생태계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기도 하죠. 이뮤터블 X나 아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뮤터블 X 같은 차트도 과거에는 엑시와 다르게 힘을 받았지만 지금은 함께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엑시의 차트가 이랬다면 이뮤터블 X도 한번 찾아볼게요. US 차트로 보셔도 되고 한화 차트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였지만 이거 헤드앤숄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석적인 헤드앤숄더로 설마 나올까라는 생각이 아직은 들긴 해요. 하지만 여기가 일단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짧게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이런 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2024년도 1분기 이후의 퍼포먼스가 이 게이밍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2023년부터 생각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렇죠? 한 590%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약 600%인데 1분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2024년 4월 이후에는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 50%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딱 봐도 뭔가 암울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알트코인들 중에 이제 게임 관련 코인들의 퍼포먼스인데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
고점 대비한 하락폭입니다. 지금 일단 딱 봐도 빨간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빨간 게 훨씬 많고 보통 보시면 지금 오른 게 그나마 몇 개 없는데 오른 것마저도 이 연도별로 보면 이건 올해의 퍼포먼스, 올해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거인 것 같고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4%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한 알트코인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너무 슬퍼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익숙하신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시면 XC 적혀 있고요. 그렇죠? XC 적혀 있고 마이너스 96%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우리 샌드박스도 마이너스 96%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나도 마이너스 9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분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과거에서 보면 정말 안 좋다. 그렇지만 최근 혹시 이제 조금 슬슬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또 남들보다 빨리 반박자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분들도 이제 메사리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꽤 괜찮았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얘네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규 게임의 증가율을 보면 2023년에 3분기, 4분기에 올라갔던 그 폭에 비해서 2024년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구나. 그러면 다시 좀 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2024년 2분기는 아직 다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보이는 거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이 그래프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게임 리스팅되는 게 이렇게 많아진 것 자체가 다시 좀 슬슬 이제 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탑 상위 50개의 알트코인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90일 동안이에요. 최근 90일 동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비트코인을 기준에 놓고 그거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놔뒀는데 전체적으로 빨간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고 알트코인들의 그런 점유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덜즈 도미넌스를 보면 점유율이 약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난 1분기에는 다시 한 13% 정도로 13, 14% 정도로 회복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상단을 맞고 떨어져서 지금은 현재 거의 10% 정도의 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이 점유율이 이런 데가 이제 좋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약에 이런 자리가 온다면 굉장히 지켜줄 만한 자리이다. 그래서 위와 아래 중에서는 아래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산업도 좀 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르려면 뭐가 좋아져야 되나요? 그래서 웹3에서 최근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새로운 돌파구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대두되는 것이 AI인 거죠. AI와 어떻게 좀 이렇게 접목을 좀 시켜볼까? 그래서 기존의 웹3에다가 AI를 접목시킨 무언가의 형태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거의 수많은 기업들에서 웹3 기업들에서 AI를 접목시켜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더라면 이건 이제 자체 이쪽 업계의 호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또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그다음 뭐 엔터주 이런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 여유로운 상황이 되면 훨씬 또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나 지정학적 위기 해소. 지금 현재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방비 지출,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 그로 인한 통화 정책 문제. 이게 다 물꼬리를 잡고 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상황들이 좀 해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다시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말이 이제 솔솔 나온다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 상승되면 악순환의 반복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에서도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황기고 물가가 계속 공존하면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파월이 항상 얘기하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2%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이죠. 물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좀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 데이터가 좀 관찰이 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색 구간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위험의 감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FOMC에서 또 금리 동결을 하면서 파월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거 뭐야, 금리 인하 한 9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금리 결정이 4번이 남았어요. 7, 9, 11, 12. 근데 지금 뭐야, 금리 인하 한 2번은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당분간 안에 한 7월, 9월에는 안 할 것 같아. 그럼 11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건가? 12월에 한 번 하나?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사람들의 대중의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다 말았다. 지금 시장이 좋다 만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2번일 줄 알았는데 한 번으로 될똥 말똥인 것 같다. 그런 지금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한 이 통화 정책과 금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여가 생활과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자꾸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미국 경제가 이제 견고한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아직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외국인 노동자,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의 노동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일하는 여성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았어요.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게 겹치면서 그 이후에 또 여성들이 커리어를 전문적으로 잘 쌓고 그리고 여성들도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생명력이 길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이 증가했고 외국인 노동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실업률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잘 해결하고 뭐 다 잘 해결하고 뭐 황금빛 미래만 또 꿈꿀 수도 있지만 언제나 또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지금 전쟁에 따른 주가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도 사실 지정학적으로 조금 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갈등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얼마 전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 독일에 가서도 이제 연설을 했죠. 연설을 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 외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하마스 전쟁이 굉장히 또 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간의 분쟁과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그거로 인한 국방비의 지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채와 통화 정책 이런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전쟁 때마다 주가가 똑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가가 뚝뚝 떨어졌는데 다시 결국에는 회복하더라. 결국에는 회복하고 다시 좋은 쪽으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힘차게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들고 여기에서도 일단 약간 전쟁으로 두 번의 휘청거림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번 정도 그다음 뭐 이렇게 조금 한 경우에는 그렇게 또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또 볼 수 있는데 뭐 모르죠, 그렇죠? 지금 나스닥과 S&P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빅테크가 놀라운데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애플도 막 다시 쭉쭉 올라가고 이제 좀 떨어지나 했는데 와 다시 올라가고 지금 다들 깜짝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잘 각광받지 못하는 약간 어두운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어떻게 다시 한번 떠오를 수도 있을까?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외면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살펴보고 조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